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에 간 지 나흘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번 방북을 통해 얼어붙은 북중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관심사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대북 특사로 간 승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것이냐. 오늘 일단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이미 만났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만났으면 전 발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예전에 시진핑 주석의 경우도 만날 때 혹은 그 이전에 또 보면은 마음에 안 들면 네. 떠나기 직전에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때도 뭐 다른 국내 일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령의 특사가 갔을 때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잠깐 만난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방북이 또 그렇게 뭐 호의적인 것만 걷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이 원하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만나더라도 아주 떠나기 직전에 잠깐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뭐 별로 없는 경우라면은 뭐 그냥 못 만나고 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떠나기 직전에 잠깐 만나거나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예측해 주셨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말에 이제 소위 중국 통으로 여겨지던 장성택 이 숙청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소위 조중 관계가 옛날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최룡해 특사를 파견했을 때도 그냥 시진핑 주석이 뭐 반가운 기색 없이 한 손으로 그냥 친서를 받아들여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심기를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특사를 만난다고 해도 서로 굉장히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런 정상회담 결과를 중국 측이 북한에 통보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60여일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입장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렇다면은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제재가 계속 북한 정권을 조여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어떤 전향적인 대가를 이제 담보받고 싶을 텐데 그걸 또 중국이 제공하기는 어려운 네.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숭타오 특사가 약간 급이 떨어지게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서는 이번을 굉장히 좀 안전하게 이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고위급 인사가 중국에서 파견이 되었다. 그러면 북한 쪽에서도 이제 기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에 그 클린턴 행정부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렇게 큰 대담을 한다든지 이제 중량급의 인사가 간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통이 큰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승 부장 같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외교부장이 간다면은 이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라. 우리의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여지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네. 숭타오를 보면 이게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인데 2012년에 리젠고 그 당시 그 정치국 위원이 가면서 왕자루이 그 당시 대외연락부 부장이 동행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국원이 아닌 중앙위원이라고 중앙위원이면 이제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외연락부 부장이고 또 이 사람은 대외연락부 부장 전에는 외교부 부부장을 지내고 이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국원과 같은 서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위급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더 실무적인 차원의 만남을 이제 통해서 좀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네. 오히려 좀 더
이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중국 관영 황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숭타오가 마술사가 아니다라면서 네. 어떤 국제사회의 기대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 이런 반응을 네.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그런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특사를 보낸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 네. 그걸 또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은 단순히 19차 당대회 결과만 뭐 가서 설명하고 올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서로 반응을 떠보는 그런 기회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갑자기 확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북중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라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좀 여러 단계의 접촉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미국도 모르진 않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SNS에 좀 기대감을 드러냈거든요. 이건 어떤 의중일까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 근데 중국이 그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라는 것은 비단 북한을 향한 이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랑 틀린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 안보 문제랑 경제 문제를 합쳤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따로 분리해서 중국을 접근을 했는데 네. 그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싫든 좋든 간에 중국 보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은 책임 있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정말 마술사가 아니고 모든 일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계속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을 무조건 조건 없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이죠. 근데 그 상반된 입장이 계속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 어떤 때는 칭찬을 하고 어떤 때는 실망을 표현하면서 중국 역할로를 계속 강조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무리한 요구다. 중국은 정말 노력할 수 있는 이상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맞추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이번 숭부장의 방북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혹은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만났을 경우에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친서를 보냈을 거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만나게 될 경우에 일단 메시지는 전달이 돼야 될 것이고 네. 그러나 그것이 꼭 직접 못 만나더라도 전달은 가능하니까 다만 그 메시지에 이제 곤란한 것은 아니 친서가 갔는데 그거를 면전에서 부인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뭐 따라갈 수 없다. 네. 뭐 북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그 제네바 그 대표부 네. 대사를 한대성 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입장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알았다.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표면화시키고 더 발표하는 거를 좀 꺼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아예 김 위원장과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양쪽이 이제 안전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숭 부장의 지위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이수영, 최용해라는 북한 외교에서의 핵심적인 인물은 또 만났지 않습니까? 최룡해 부위원장의 컴백이 사실 지난 60일 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군과 외교를 통솔하는 주요 인물과 직접 만났다는 것 자체는 뭐 비록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면 없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면담이 불발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확인한 것이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체면을 차릴 수 있다 그럴까요? 네. 아니면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뛰었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너무 앞서가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